오늘은 우리들의 독서 모임 출장을 왔습니다. 여기는 바로 경리단 길인데요.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렛츠고! 여기 사실 집인데 굉장히 멋있는 뒷모습의 오늘의 주인공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왔어. 소개 한번 해주세요. 1% 클럽이라는 럭셔리 매거진 운영하고 있는 김준형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형이 자기의 공간에 저희를 초대를 해주셨어요.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. 여기 1% 클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형이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. 1% 클럽은 이제 럭셔리 매거진이고 인스타그램에서 한글로 1% 클럽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텐데 럭셔리를 포함해서 뭐 시계, 자동차, 주얼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유니크한 장소, 뭐 역사적인 사실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좀 다 큐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큐레이션 매거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오늘 형이 특별히 뭔가를 준비해 주셨잖아요. 광고 이런 거 30분 전에 사왔습니다 제가. 네. 일단 한잔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. 사실 제가 이거를 챙긴 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술인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한 게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희귀한 원액들 드래곤볼처럼 모아가지고 섞어서 만든 애야. 오. 짜잔. 피에르 마르콜린인데 네. 벨기에 왕실에 공급되는 초콜릿입니다. 와, 이거 그래서 고급지다. 야, 이거 약간 색깔 다른 거 보이지? 색깔이 다른 거. 맛이 다 달라. 아니 이게 근데 우리 방금 PD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거 한 판에 63,000원? 맞아요. 아니 이거 6만 피자 한 7천 원. 판에도 지금 이거 2만 얼마 하는데 이거 초콜릿이 작은 거에 63,000원? 제가 근데 이런 초콜릿 처음 먹어봐서 어떻게 맛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달라요? 내가 하나 아까 방금 먹은 건 바질 맛이었어. 그래? 오, 바질 맛이 났어. 우와! 바질은 나도 안 먹어봤네. 되게 신기했어. 좋습니다. 근데 아니 형 평소에 엄청 바쁘잖아. 근데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? 요즘에는 좀 필요한 책,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을 많이 읽고 지금 1% 클럽이라는 걸 하기 전에 한달어스라는 한 달 쓰기, 한 달 독서, 한 달 달리기, 한 달 다이어트 이런 혼자서 꾸준히 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게 온라인에서 그룹을 매칭해 주는 서비스를 했었어.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달어스라는 그런 자기개발 플랫폼이 한 달마다 거의 인원수가 2배씩 늘었었어, 고객이. 그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모닝 부스트라는 독서 모임을 매일 아침 했어.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우리 회사에서 같이 책 읽는 모임. 직원분들이랑? 직원이 아니라 그냥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할 사람 있냐. 그걸 한 1년 반 넘게 했었던 것 같아. 책을 같이 읽다가 우리 회사 직원이 되신 분들이 많고 되게 빨리 친해질 수 있고 그래서 채용하는데도 되게 좋았어요. 이 사람이랑 일하면 이런 부분은 정말 잘 맞겠구나 라는 게 이제 딱 느껴지니까 그 중에 한 분이랑 1% 클럽을 또 만들었고. 와, 1% 클럽이 그때 그 시작이 된 거구나. 어떻게 보면은 1% 클럽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그때 생겼다고 볼 수 있지. 그럼 첫 스타트업이 한달어스인 건가? 그치. 근데 그러면 창업하기 전에는 원래 형 전공이 있었을 거 아니야? 나는 이제 원래는 고등학교 때 상담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대학교를 상담사? 갔어. 상담사. 어. 일로서 내가 보람도 느낄 것 같고 가치도 있을 것 같고 정년이 없잖아. 상담사 뭐 한 80 먹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- 오히려 좋지. 뭐 이렇게 연륜이 있으시니까. 계속 할 수 있겠다.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아동가족학과를 전공한 거지. 진짜로? 가면은 나 말고 남자가 없어요. 와, 너무 의외다. 나 이거 처음 알았잖아. 그래? 어. 공부가 근데 너무 재밌었어. 이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프레임과 해결책과 이런 것들 배우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그냥 내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. 알고 봤더니 이제 막 한 석사까지는 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야. 나는 좀 빨리 돈을 벌고 싶었었거든.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뭐 이것저것 세일즈 해보고 영업해보고 그 다음에 공간을 되게 아늑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 공간 대관 사업으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광고 촬영 장소로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 뭐 그런 것들 좀 있었지. 사실 나는 뭐 별로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 졸업하고 나서 예비군을 처음 갔는데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받는 거거든. 맞아. 그래서 이제 그때 나 이제 뚜벅이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은 조였던 형이 데려다 주겠다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일산 파주 막 이런 데 가야 되잖아.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 듣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 대단하고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지. 그래서 그 형이랑 인연이 쭉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들을 좀 지속적으로 했었어. 와. 그러면 이제 오늘 형이 인생책이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책. 인생을 살아가는데 약간 무기가 되는 책이야. 나의 어떤 마인드셋의 측면에서 이걸 알고 있으면 내가 이 시점에 뭘 해야 이 무기를 잘 쓸 수 있는지 약간 이런 마인드셋과 뷰 자체를 탑재시켜줘. 요 책이 이제 요 아비투스라는 책이에요.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.
근데 그러면 아비투스라는 말 자체가 뭐야? 아비투스는 습속인데 습관과 속성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.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원래 어떤 속성, 어떤 기질적인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. 내가 삶에서 어떤 분야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? 그리고 내가 삶에서 어떤 분야의 관심사를 좀 더 늘려볼 수 있을까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이제 7가지 기준을 얘기를 하잖아. 심리자본, 문화자본, 지식자본, 경제자본, 신체자본, 언어자본, 사회자본 이렇게 있어. 뭐 예를 들어 솔로주국 나온 친구들은 내가 봤을 때 신체자본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, 사회자본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.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내 삶을 그냥 이제 내 시야에서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비투스라는 7가지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. 예를 들어서 나의 지금 신체 자본은 어떤 상태지? 건강한가? 사회적 자본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나? 문화 자본 같은 경우는 뭐 그림이든 소위 말해 막 고급 취미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잖아. 아비투스를 이제 읽다 보면은 아 이런 세상도 있었지. 그럼 내가 또 여기서 조금 더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나? 내가 가볼 수도 있을까? 내가 이런 거 해볼 수도 있을까라는 옵션을 더 많이 보여줘. 7가지 기준에서 내가 어떤 부분 좀 더 해볼까? 그러니까 이런 관심사의 카테고라이징이 되니까 발견하기가 쉬워져. 형 통해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이런 7가지 자본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타고난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거잖아. 아 무조건 가능하지. 근데 여기에 문화 자본 중에서 91페이지인데 뭔가 처음에는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다. 그러나 조만간 친숙해질 것이다. 세계관이 넓어지고 레퍼토리가 다양해지며 적합한 언어가 자리 잡는다. 문화 자본과 이 사회 자본은 내가 느끼기에는 어렵다라고 느꼈어. 뭔가 이 문화 자본이라고 했을 때는 취향이 뚜렷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. 근데 요즘은 나 같은 경우에는 나의 취향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. 그런 게 좀 고민이야. 좋은 방법이 있어. 뭐야? 1% 클럽을 구독하시면 됩니다. 아, 지독하다 진짜. 네. 1% 그래 맞아. 네. 근데 내가 그래서 딱 이 문장을 보고 딱 그 1% 클럽이 딱 떠올랐어. 처음에는 와 이런 공간이 있고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라고 되게 생소했어. 근데 그러다가 계속 그거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 취향이 생기더라고. 이게 사실 취향이라는 게 타고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. 사실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누구나 자기의 현재 시점에서 아비투스를 넓혀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.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훨씬 좋아. 우리나라 미술관, 뭐 국립현대미술관, 뭐 디뮤지엄 이런 데만 가더라도 굉장히 좋은 전시들을 웬만하면 다 볼 수가 있고 지식에 대한 부분들도 유튜브, 챗GPT, 퍼플렉시티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면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도 자기가 돈을 들이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원래 돈이 드는데 내가 가진 가치랑 교환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. 예를 들면 나는 대학생 때 뭐 용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막 여행을 많이 가고 싶었었는데 용돈을 벌어서 가야 됐기 때문에 어떤 걸 했냐면 내 노트북 크롬을 딱 키면은 첫 페이지가 우리 대학교 공지사항이 나오게 해놨어. 글로벌 프로젝트, 뭐 어디 뭐 여행 공짜로 보내준 뭐 제목이 이렇진 않겠지만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. 대학교에서 뭐 국제교류처에서 보내주는 거 있으면 뭐가 올랐는지 맨날 매일 보고 내 돈으로 당장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좀 잡아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고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는 자산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해. 뭐 저축도 좋기는 한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본인이라는 제일 럭셔리한 자산을 아주 소중하고 투자 가치가 높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. 나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보면 난 그냥 마티즈인데 그냥 자기 스스로만큼은 나는 페라리다 생각하면서 나한테 제일 좋은 경험들을 지금 시점에서 나한테 제일 좋은 경험들을 나한테 주유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. 그러다 보면 취향이 나중에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페라리고 처음부터 취향이 많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1% 클럽도 되게 다양한 걸 소개해 주는 거네. 그치. 와. 근데 그러면 형이 어쨌든 한다러스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었잖아. 근데 그럼 갑자기 왜 그 럭셔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거야? 뭐 정확하게는 럭셔리에 관심이 생겼던 것은 아니고 한다러스가 이제 성인교육 시장이고 마켓을 봤을 때 이거를 아주 크게 키우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더 빨리 클 수 있는 사업을 좀 계속 찾았었어. 그래서 한 15개월 동안 한 3, 4개 정도의 비즈니스를 했었고 말이 15개월이지 1년 3개월 동안 그 짓을 돈을 한 푼도 못 벌면서 여러 가지를 계속 투자만 했었던 거잖아. 될 때까지. 그러다 보니까 팀도 좀 지쳐 있었고 그래도 다행인 건 그때 그 버텼던 팀들이 그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독서 모임 같이 했던 그 약간 전우애가 끈끈한 팀원들끼리 그 독서로 꽁 똘똘 뭉쳤네. 그치. 그거 없었으면 우리 그 15개월 못 버텼을 거야. 와.
그러니까 15개월 동안 계속 이제 하면서 안 되면 접고 안 되면 접고 보통 3개월 내에 접었었거든. 그냥 이제 계속 다음 사업 뭐 하지 다음 사업 뭐 하지 하면서 계속 이런 무의식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이제 샤워하다가 1% 클럽이라는 이름이 떠오른 거지. 갑자기? 유력하네 완전. 진짜. 그래서 이거는 좀 먹힐 것 같다. 뭐 GQ 보고 이런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잡지들이 있지만 디지털에서 그거를 잘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어. 내가 봤을 때. 그때가 아마 12월 8일이었던 것 같아. 우와, 2023년인가? 2023년 12월 8일인가? 2022년인가 봐. 2022년 11월 8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1%클럽이 시작이 됐고 다행히 3개월 안에 매출이 나와서 이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하게 됐지. 와. 근데 그러면 그 15개월 동안 진짜 형 말대로 말이 15개월이지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또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었잖아. 근데 그 시간을 좀 버틸 수 있었던 뭐 원동력이나 뭐 그런 게 있었어? 비결? 우리 회사가 전 비즈니스를 하면서 투자를 받았어. 유니콘 하우스라는 데 나가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걸 했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큰 데모데이가 있어. 투자해 주세요. 이런 데 나가서 또 우승도 하고 그래서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그 전에는 여기 우리 집 방에서 직원 6명 모여가지고 일했었어.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아침 우리 집에 출근했었어. 여기로. 와. 여기가 진짜 거의 와. 어쨌든 투자를 받게 됐는데 보통 투자를 받은 회사가 그 아이템으로 잘 안 되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. 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. 당연히 뭐 열심히 노력했지만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뭐 그렇진 않으니까.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는데 어쨌든 나를 보고 투자한 거잖아. 엄청 초기 단계의 조직에 투자를 한 거니까 내가 뭔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. 그때 이제 내가 좀 나를 뭔가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모닝 부스터 어쨌든 이거를 외부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같이 했었던 사람 그리고 뭔가 나를 믿어줬던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. 근데 여기 이 아비투스에서도 그 마지막에 나오면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나오잖아. 그런 게 근데 진짜 이거는 뭐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 같아. 그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와 신뢰 그런 것들은. 근데 그럼 그때 그 형의 그 비결? 그러면 그 비결이 뭐야? 그 사람들과 서로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?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돈을 잘 벌어오든 사람을 잘 데려오든 똑똑하든 전략을 잘 짜든 이제 뭐가 됐건 내가 가지는 매력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지. 그래서 1인분 할 수 있어야 된다. 꽃이랑 똑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내 정원을 잘 가꾸면 막 벌도 모이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치. 이거를 내가 막 나가서 막 벌을 찾으려고 다니면 잡을 수도 없잖아. 그래서 자기의 1인분을 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걸 알아차리고 날아온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어서 이 관계에 좀 책임을 다하는 거. 근데 애초에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됩니다. 그럼 여기에 그 마지막에 312페이지인데 연락처의 개수보다 같은 야망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질이 더 중요하다. 그렇죠. 그 초기에 내가 이 창업을 하게 해줬던 그 형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내 사회적 자본을 넓힐 수 있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나가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좀 더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랑 일을 하면서 그들한테 임팩트를 남기는 거. 같이 일하는 어떻게 보면 그 동료인 거네. 그치. 그냥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쉽지 않다는 거야. 그러니까 너도 주변에 일 같이 하는 사람도 있겠고 지금 같이 뭐 PD님도 있겠고 가까운 사이임에도 와 얘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제일 가까운 사람들부터 자기가 그렇게 임팩트를 남기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이 대신 나를 세일즈를 해주고 대신 나를 알려주게 된다는 거지. 그래서 사회자본이 지금 부족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멋진 정원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부터 일단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것만 잘해도 내가 먼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또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. 이 책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을 하나 주자면 약간 이제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처럼 뭐 약간 고민은 배송만 미룰 뿐처럼 아비투스적으로 내가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오늘이 가장 시도하기 좋은 날이다. 뭐 책을 하나 읽는 게 됐건 나 이번에 뭐 수영 한번 새로 시도해보려고 했었는데 뭐 이런 것도 좋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도를 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은 해봐라. 처음에는 내가 아비투스를 만드는데 나중엔 아비투스가 나를 만들거든.
한 번은 해본다라는 생각을 이 영상을 보고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올해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 하면서 뭔가 망설여질 때 한 번은 하게 되실 거예요. 그런 부분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원익이 한번 떠올려주고 또 구독, 좋아요, 뭐 댓글, 알림 설정 하여튼 이런 거 다 해주고. 네네. 맞아. 나 형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나도 한 번쯤은 나답지 않은 시도를 한 번쯤 해보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.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어떤 영감을 또 불러일으킬지 모르고 그치.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.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진짜 출장으로 독서 모임을 하는 건 처음인데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걸 너무 준비해 주시고 진짜 오늘 형이 진심으로 사실 얘기를 해줘서 나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. 너무 고마워요. 별 말씀을. 네, 그러면 우리들의 독서 모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